안녕하세요 여러분, 고태경입니다. 오늘은 태경아 약 먹자 두 번째 시간. 저번에 첫 번째 영상을 찍어 올렸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해 주시고 많이 도움이 됐다라는 댓글을 많이 남겨주셔서 굉장히 뿌듯하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여기 댓글들을 이제 많이 보니까 다이어트 약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요즘에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이기도 하고, 요즘에는 인터넷 같은 것들을 통해서 다이어트 약을 굉장히 쉽게 접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들이 광고만 놓고 봤을 때 얘네들은 뭐 좋은 점만 얘기해주지 안 좋은 점은 얘기 안 해주잖아요. 그리고 뭐 보면은 찾아보면은 뭐 온통 그냥 광고들밖에 없어. 그냥 몇 주 만에 몇 킬로 감량 해가지고 비포 애프터 사진 올려놓기나 하고, 뭐 그게 뭐 남의 몸 사진인지 뭐 그 약만 먹고 뺀 건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걸. 그런 거를 봤을 때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런 성분들이 과연 효과가 실제로 있는 건지, 효과가 있다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건지, 부작용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좀 더 객관적인 정보들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이어트 약은 워낙 많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제품들을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보통 성분들이 거의 다 비슷해요.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성분들을 가지고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가장 먼저 제일 대표적인 게 가르시니아 추출물이에요. 이거는 지금 제일 핫한 성분이기도 하고, 뭐 웬만한 약에는 거의 이거를 대표적인 그걸로 성분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뭐 요즘에 SNS에서 광고를 하는 것을 많이 보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댓글에 그 이야기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시니아 추출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우선 HCA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제품 설명란에 보면은 이제 먹은 게 지방으로 가지 않게 해줘서 뭐 체지방량을 줄여준다라고 설명이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이게 위를 타고 장으로 내려가죠. 장으로 내려가면서 그게 몸 안으로 흡수가 되잖아요. 흡수가 되어서 이게 탄수화물을 우리가 많이 먹으니까 탄수화물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보통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어서 몸이나 이제 근육이나 뭐 간 이쪽에 나뉘어서 저장이 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밥을 존나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아.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는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을 해요, 몸에. 약간 비상식량 같은 개념이죠. 비상식량인데, 거기서 이제 그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바꾸는 효소를 이제 가르시니아가 억제를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약간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시고 있는 게 뭐냐면, 그게 사실 지방으로 안 갔다 뿐이지 그거는 다른 형태로 우리 몸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운동이나 뭐 다른 형태로 배출을 시켜줘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가르시니아만 먹는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건 그대로 우리 몸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은 것들이. 이게 살이 빠지는 거랑 살이 찌는 걸 막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는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걸 이거 뭐 인터넷에 보면 먹기만 했는데 살이 빠졌다. 뭐 이건 뭐 물론 빠지셨을 수도 있겠지. 그럼 뭐 숨을 뭐 열심히 쉬셨다던가. 아무튼 그런 뭐 허위 광고, 과장된 광고에는 뭐 여러분들이 속지 않으시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를 제일 궁금해 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는, 이런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 구입하실 수 있는 이제 다이어트 약들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말하면 의약품이 아닙니다. 이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쪽에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치료를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병원에 가서 다이어트 약 좀 처방해 주세요 하면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주죠. 왜냐? 저는 비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 의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비만이라는 질병에 걸리지 않은 상태. 말이 좀 그렇나?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처방 안 해주십니다. 치료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치료의 보조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그런 개념이에요.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효과는 물론 이쪽이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더 좋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크고 하기 때문에 이제 처방을 통해서만 구입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쪽은 그냥 보조적인 개념이라는 거를 딱 깔고 가셔야 돼요. 그런 가르시니아 추출물의 효능을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기 제가 적어왔거든요. 탄수화물의 지방으로 전환을 막아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움을 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농구를 하면 키 크는데 도움이 된다 라고 예를 들면은, 농구를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키가 더 큽니까?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이걸 먹는다고 체지방이 다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체지방을 빠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 일단은 효과적인 면에서 그렇게 막 먹기만 했는데 살이 빠지고 막 한 달 만에 막 10kg가 빠지고 이런 거는 사실 기대하시면 안 되는 게 맞아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그 상황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물론 그쪽에서 이제 말씀을 하실 때는 뭐 사람들 이런 거 많이 하죠. 임상 실험 결과로 봤을 때 뭐 몇 달 만에 몇 킬로가 감량이 됐더라. 뭐 뭔지 임상 실험 했다고 하면 왠지 막 믿음직스럽잖아요, 여러분. 제가 논문을 그래서 많이 찾아봤거든요. 가르시니아를 사용한 논문을 찾아봤는데, 임상 실험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된 논문만큼 효과가 없었다고 발표된 논문도 그만큼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광고할 때 그런 걸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것 뿐이지,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메타 분석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르시니아 추출물을 사용해서 다이어트 효과를 본 그런 논문들이 정말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 걔네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누구한테 실험을 했는지, 어떤 조건에서 어떤 식으로 실험을 했는지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한데 모아서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효과가 있느냐, 이거를 보는 게 이제 메타 분석이라는 방법인데, 메타 분석한 논문 결과를 보면은 평균적으로 0.88kg가 빠진다고 되어 있어요. 0.88kg. 여러분들 0.8kg 빼려고 그거 먹는 거 아니잖아요. 네. 물론 이제 많아요. 이제 뭐 10kg 빠지신 분들도 있고, 인터넷에 보면 나는 먹었는데 효과 없던데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건 다 다르고, 굳이 이것만 먹어서 효과를 본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지 보조적인 수단으로밖에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적으로 운동이나 기타 방법들을 병행했을 때 효과가 커지는 것일 뿐이지, 단독으로 살을 빼려면 약을 먹으셔야 됩니다. 식약처에서 이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성분이 13가지가 공식적으로 이제 인증을 받았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생리 활성에 관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눴어요. 1등급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도움이 된다. 2등급은 도움을 줄 수 있다. 3등급은 이게 인정이 안 되라는 거고, 근데 이게 얼마 전에 폐지가 되고 이제 한 통속으로 딱 묶였거든요. 다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표기를 하게 바뀌었는데, 그거 등급이 1등급, 2등급 나뉘기 전에 이제 이 가르시니아 추출물만 1등급이었어요. 나머지는 2등급이었고, 그러니까 뭐 굳이 따지자면 다른 성분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뭐 가르시니아가 효과가 뭐 대체적으로 좋은 편이다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가르시니아 추출물이 부작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의약품과 비교했을 때 건강기능식품은 효과가 훨씬 적기 때문에 부작용도 그만큼 적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부작용이 영 없는 건 아니겠죠. 아무리 이제 많이 먹으신다면은 걱정해야 되시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판매하시는 분들이 언급을 안 하시잖아요, 보통. 있을 수만 있다라고 정도로만 하지. 이게 가르시니아 같은 경우엔 제일 대표적으로 간 손상이 문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간 손상에 대한 보고가 워낙 많았어가지고 얘가 2016년인가 한번 식약처에서 이거를 검사를 했었어요. 검사를 했는데 2016년 9월에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뭐라고 나왔냐면, 간 손상과 이제 가르시니아 추출물 간의 인과관계는 없는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2017년 지금 4월이죠. 2017년 2월에 이게 다시 평가가 들어갔어요. 이게 식약처에서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들에 대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하는 게 있고, 약간 요즘에 좀 막 갑자기 뭔가 부작용이 많이 발생한다 하면 이제 딱 갑작스럽게 이걸 빨리 원인을 밝혀내야 되니까 딱 비정기적으로 하는 상시적 재평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가르시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시적 재평가 대상에 올라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재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엄밀히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섭취했을 때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논문들을 찾아보면 3개월까지는 보통 이제 안전하다고들 얘기를 했는데 그 이상 된 연구 자료가 전혀 없다 보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 거죠 지금. 물론 이게 뭐 정말 계속 막 많이 먹고 하지 않는다면 그런 일반적인 그런 용량 안에서는 크게 문제될 일이 뭐 많지는 않겠지만, 이게 혹시라는 게 있는 거고, 그게 만약에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면이랑 아까 말씀드린 간 손상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가르시니아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재평가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마 올해 말 정도 되면 이제 또 다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인터넷에 또 판매하는 걸 보시게 되면은 이게 막 식약처 인증 약간 이런 거 쓰는 사람 있잖아요. 뭐 다 붙어 있지, 다들 붙어 있잖아요. 이게 약간 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식약처 인증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 이 제품에 대한 인증이 아니거든요. 이 제품을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식약처에서 인증해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13가지 제품 성분들이 식약처에서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다라고 인정을 받았다고. 그 인증받은 원료를 사용해서 만든 제품이라는 것에 대한 인증인 거지, 그 제품에 대한 인증은 아니라는 거. 이거는 약간 뭐 판매하실 때 약간 뭔가 혼동스럽게 해놓는 데도 많아서 이제 구매하시는 입장에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르시니아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좀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분명히 이게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라는 건 맞아요. 효과가 없다라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당연히 이제 이것만 먹었을 때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보조적인, 모든 다이어트 구매하실 수 있는 다이어트 제품들이 다 그렇거든요. 그냥 정말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이용하시라는 거. 당연히 이거는 뭐 다들 아시지만 믿고 싶지 않으신 거죠. 그냥 먹기만 해서 살이 빠지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렇게 쉽게 빼시려고 하면 안 되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로 효과가 있지 않아요. 연구 논문 같은 것들도 보면은 보통 이제 그 약만 먹는 게 아니에요. 이 가르시니아 성분만 먹은 연구도 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찾아본 것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칼로리 식단과 이제 병행을 한다든지 뭐 운동이랑 병행을 한다든지 뭐 가르시니아 이외에 뭐 비타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성분들도 같이 먹었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딱 가르시니아만의 그런 효과를 본 논문은 거의 없다라는 거, 그 정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메타 분석 논문 결과를 보면 평균적으로 이제 0.88kg 정도 감소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그 논문에 보면은 위장장애 같은 경우에는 안 먹은 그룹보다 먹은 그룹이 2배 정도 위장장애가 있었다라는 것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논문의 결과에 이렇게 정확하게 적혀 있거든요. The magnitude of the effect is small and the clinical 지금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the clinical relevance is uncertain. Future trials should be more rigorous and better reported 라고 되어 있거든. 발음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번역해보면 효과가 작다, 그리고 임상적인 관련성, 연관성이 불확실하다. 이제 그러니까 이 약을 먹은 것과 다이어트 효과 간의 연관성이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 논문에서는. 그만큼 이제 이 다이어트 식품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정도는 다 구분하실 정도로 스마트하시다라고 믿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카테킨이에요. 카테킨인데 카테킨은 녹차에 많이 들어요. 녹차 추출물이거든요. 녹차 추출물인데 요즘에 이제 뭐 특정 제품을 언급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그 카테킨 추출물, 카테킨 성분, 녹차 추출물하고 가르시니아랑 이렇게 같이 해서 파는 상품들도 많고 이제 단독으로 카테킨 같은 경우도 예전부터 워낙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 뭐 녹차 다이어트다 해가지고 녹차 마시면 뭐 다이어트도 된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많았었는데 물론 뭐 도움은 되겠지만 이게 그 카테킨을 먹는 약으로 이제 다이어트 약으로 먹는 카테킨의 양 같은 경우가 한 녹차를 한 제가 알기로 15잔, 한 20잔 정도 마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매일 녹차 여러분 20잔씩 마시지 않잖아요. 카테킨 같은 경우에는 크게 3가지 효능이 있다고 대표적으로 이제 콜레스테롤 개선, 그리고 항산화 효과, 체지방 감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녹차 추출물도 식약처에서 인증한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다고 인증한 13가지 품목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맞고요. 녹차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에 이제 직접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다라기보다는 좀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런 몸의 건강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쪽에서 좀 많이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항산화 효과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막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나 막 과도한 다이어트를 한다, 술 많이 먹고 막 이러면은 이제 활성산소가 몸에서 늘어나거든요. 그 활성산소가 이제 기타 몸에 있는 제대로 된 좋은 그런 것들과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우리 몸에 약간 노화랑 관련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다이어트 나 막 많이 하고 했는데 오히려 나는 피부가 탄력을 잃고 막 처지더라. 약간 이런 경우에 이제 활성산소랑 많이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피부에 탄력 있고 피부 미용 같은 것도 다이어트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체지방에도 관련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실험 결과 중에는 이제 추출물, 녹차 추출물을 투여했을 때 체지방 감소가 지방 분해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결과도 존재합니다. 물론 아니라고 하는 결과도 있어요. 네, 있고요. 뭐 비슷한 상황이고요. 녹차 추출물의 좀 특이한 경우는 카테킨이라는 성분만 좀 유명하게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녹차 추출물 안에는 카페인도 같이 들어있거든요. 카페인이 이제 대사를 좀 촉진시켜주는 성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커피 안에도 들어있는 커피 마셨을 때 나오는 효과랑 이제 비슷한데 그래서 예전에 막 진짜 커피 다이어트다 해가지고 막 커피 마시면 살 빠진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있었는데 녹차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좀 비교적 커피를 많이 드시는 카페인 섭취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효과가 떨어지는 편이에요. 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워낙 이게 다이어트 성분이라는 것 자체가 성분별로 막 차이가 극심하다기보다는 일단 다이어트 식품이라는 그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아까 가르시니아에서 너무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뒷부분은 뭔가 좀 얘기할 게 없는 것 같긴 한데 좀 약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녹차 추출물만의 좀 특이한 점 같은 경우만 제가 얘기를 추가적으로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릴 성분은 CLA라는 거예요. 공액 리놀렌산이라고 또 불리기도 하는데 이거는 최근에라기보다는 좀 예전에 좀 한창 유행을 했었던 성분인데 여전히 지금도 뭐 많이 함유가 되어서 팔리고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홍화씨유에 많이 포함돼 거기서 많이 추출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 보통 육류나 유제품에서 많이 섭취를 하는 편이긴 한데 몸에 뭐 에너지 소비를 늘리고 지방 생성을 줄인다라고 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긴 한데 기전이 이제 우리 몸에 작용하는 방식이 정확하게 밝혀진 게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것도 제가 논문을 많이 찾아봤는데 논문이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성분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고 보통 동물 실험, 동물한테 투여했을 때는 효과가 있지만 인체에 투여했을 때는 효과가 없다라는 논문이 많이 있어요.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성분에 비해서 여기가 조금 더 그런 류의 논문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자료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메타 분석 기법으로 이제 그 메타 분석을 사용한 논문을 찾아봤을 때 CLA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0.09kg 정도 수준으로 빠진다라고 평균적으로, 평균이라는 게 드신 그 모든 이제 논문들의 평균에 봤을 때 그 정도로 빠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논문에서는. 그리고 많이 먹을수록 효과가 좋고, 뭐 물론 당연한 거죠. 하루에 많이 먹을수록 효과가 좋고, 이거는 오래 먹을수록 좀 더 효과가 좋다라고 정도의 트렌드로만 발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도 이 성분도 물론이고 앞에 말씀드린 성분들도 다 이제 보조적인 역할이라는 거,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왠지 내가 이거 먹으면 왠지 이거 다이어트 하고 있는 것 같고, 다이어트 하니까 왠지 과자도 좀 덜 먹게 되고, 한 번이라도 몸 더 움직이게 되고, 약간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게 더 중요하진 않죠.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시도를 해본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CLA 같은 경우에는 위장장애가 좀 있기 때문에 위장장애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뭐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뭐 계속 제가 정리를 해왔지만 이게 효과가 있는 건 맞아요. 이제 근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라는 거죠. 효과가 있는 건 맞지만, 약간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삼겹살 구워 먹을 때 그거 있잖아요. 그 탄 부분 먹으면 암 걸린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뭐 그 말도 맞는 말이긴 하죠. 맞는 말인데, 왜냐? 이게 탄 부분에 발암 성분이 있기 때문에 뭐 발암 성분에 의해서 암이 걸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이 탄 부분만 모아가지고 1톤 트럭에 가득 찰 때까지 탄 부분을 모은 다음에 그걸 다 먹어. 쉬지 않고 계속 먹어요. 그럼 그 사람 암을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암이 걸립니다. 그 사람 죽어요. 하지만 우리가 평생 먹는 고기 탄 부분 나올 때마다 모아가지고 1톤 트럭에 모아요. 평생 모아봐서 1톤 트럭에 탄 거 다 채우겠어요? 못 채우죠. 그거예요. 그 차이라고. 뭔 차이야 이게. 여러분, 그렇게 지금까지 많이 먹고 싶은 거 다 드시면서 살아오셨잖아요. 몇십 년 동안. 그거를 이제 뭐 한 달 만에 다 빼려고 하면은 굉장히 그건 이기적인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쪼록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아무튼 다이어트 약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점이 있었던 게 조금 이 영상을 통해서 해소가 많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병원에서 처방받는 다이어트 약에 대해서도 같이 할까 했는데, 또 이거는 또 같이 하기도 양이 좀 많기도 하고, 실제로 뭐 다이어트 약을 처방 받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나도 병원에 가서 다이어트 약이나 처방 받아볼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말리고 싶긴 하네요. 제가 약국에 그때 예전에 일할 때 산부인과 근처에서 일을 해가지고 다이어트 약을 처방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신기한 게 뭐냐면 다들 하나같이 마르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체중이 있으신 분들보다도, 물론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정상 체중보다 약간 미달이고 딱 봐도 엄청 말라 보이시는 분들이 오히려 막 다이어트 약을 처방 받아 가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원래 그거는 사실 처방을 해주면 안 되는 게 맞는데, 이게 병원 그런 분들이 뭐 거기 처방 안 해준다고 처방 안 받겠습니까? 산부인과 돌아다니면서 처방 받고, 막 얼마 전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이어트 약을 처방 받았는데 그게
자기가 성에 안 찬 거야. 성에 안 차가지고 친구들 시켜가지고 다 다이어트 약 처방받아오라 해가지고 그거 자기가 다 먹고 죽은 사람도 있거든요, 국내.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은 진짜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단순히 그냥 나 살 좀 빼고 싶다라고 해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철저히 그런 의사 선생님과의 충분한 대화가 그게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하시지 마시고 그냥 다이어트 약을 그냥 다이어트 해야겠다 싶으시면은 그런 이런 제품들이나, 가장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역시 운동 아니겠습니까? 네. 자, 뭐한 5분째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무튼 오늘 태경아 약 먹자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또 궁금하신 것들 또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을 많이 읽어보긴 하는데 그걸 제가 하나하나 리플로 또 달아드리기에는 좀 힘든 점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위주로 영상을 만드니까 그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될 수 있는 한 이제 많은 분들에게 답변을 달아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감사하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화이팅!